자, 오늘도 오연혜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연혜입니다. 예, 조금- 인사하기도 전부터 예, 제가 조금- 강하게 만들었죠. 조금 익숙해졌다고 딴 이 기사 보다가 네. 두 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두 번 오연혜입니다. 소개받으신 게 좋으시죠? 아주 예. 좋습니다. 예, 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 예뻐 보이려고 예. 오늘 돈을 좀 많이 쓰고 왔는데 예. 우리 권순표 앵커님은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거든요. 제가 달라진 게 뭔지 우리 청취자분들은 아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저도 지금 계속 그 생각하느라고 제가 아까 어디가 달라지셨을까 그 생각하느라고 제가 그걸 놓쳤습니다. 아까 중간 소개. 네, 예. 지금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제가 뭐가 달라졌는지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시네. 제 잘못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보니까. 이쯤에서 제가 염색을 했거든요. 원래 탈색 머리였는데 예. 어둡게 염색을 했습니다. 난이도가 좀 있었습니다. 네, 예. 27만 원 다시 가서 환불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디가 달라지셨을까 진짜 그 생각하다 아까 중간 네, 소개. 예. 사죄드립니다. 예. 자, 오늘 제가 주목한 뉴스는 하프타임에서 권순표 앵커 다뤘던 아이템 관련해서 AS 예. 뉴스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 고백 연설이라는 제목이 있었잖아요. 예. 풍자 영상 정부가 차단해서 논란이었는데 예. 오늘 방심위가 또다시 긴급 심의를 열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라온 대통령 풍자 영상 2건을 접속 차단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문제된 영상과 편집이 미세하게 다르분 거의 비슷한 영상이라고 해요. 예. 이 방심위의 이 조치 우리 앵커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영상은 살짝 바꾼 그리고 네. 또 가상이라는 얘기는 써 있죠. 네. 거기 역시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상으로 꾸며본이라고 정확히 그 머리에다 밝힌 영상을 가지고 그 제재해 간다는 것은 저는 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이해할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 심의한 게 네. 예를 들어서 저번에 그 이렇게 가상으로 꾸며진 네. 윤 대통령 양심 고백 연설을 살짝 바꾼 거라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오늘 심의한 게 그 영상에도 똑같이 또 가상으로 꾸며지냐게 달려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주 확실하진 않군요. 네. 그러나 저번에 그거를 이제 금지하니까 원래 사람들은 누르면 다시 더 어떤 튀어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네. 그걸 금지하니까 이걸 자꾸 조금씩 변형해서 올리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걸 뭐 계속 할 건지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올릴 것 같은데요. 우린 중국처럼 뭐 이렇게 관리 인터넷에 막 이렇게 방화벽. 제약할 수 예. 있는 그런 나라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방화벽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으면 큰일 나고요. 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어떤 정부 기관이 거의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걸 제재한다면 네. 결코 보기도 좋지 않고 실효도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시민단체들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위축 효과를 위한 조치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위축은 될까요? 전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아.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런 거 할 때 그래 또 올린다, 뭐 또 올린다 이런 심리가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 경찰이 이 영상의 최초 유포자를 찾기 위해 예. 수사에 나섰고 관련해서 시민단체들이 이제 비판하면서 기자회견까지 열었어요. 전국 언론 노조에서는 대통령이 후보 당시 SNL이라는 코미디 프로에서 풍자는 권리라는 말 하지 않았냐. 예. 이 과거 발언까지 소환해서 비판했는데 요거 2021년 10월에 SNL에 출연해서 예. 발언했던 거 직접 들어보고 오시겠습니다. 예. 후보님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SNL이 자유롭게 정치 풍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건가요?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라 SNL의 권리입니다. 네. 이건 정말 그때는 권리였고 풍자는 권리였고. 물론 뭐 네. 대통령이 직접 이걸 결정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요. 그러나 네. 그 어떤 대통령의 방침과는 전혀 180도 상반되는 지금 행위거든요. 이거는 네, 그쵸. 이게 풍자라는 것. 그러니까 이게 풍자와 딥페이크의 분명한 차이는 딥페이크는 분명한 것은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서 그쵸. 진짜 같이 만든 것이고 이거는 대문에다가 가상으로 꾸며놓은이란 분명히 어떤 이것이 진짜가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힌 거를 가지고 그쵸. 제재를 한다. 네. 근데 아까 그 대통령 말씀에 그 풍자를 막지 않겠다는 얘기는 정말 풍자는 권리조라고 했잖아요. 심지어 권리죠. 권리조. 예, 네. 예. 지금 정말 배치되는 일이네요. 예. 맞습니다. 사단법인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경찰은 마치 중대 범죄라도 저지른 양 압수수색이라는 기본권 침해 정도가 가장 중한 수사 방식을 사용해서 예.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적 의사 표현을 한 시민을 탄압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사를 경찰이 해버리니까 당연히 위축되죠. 국민의 그렇죠. 입장으로서는 예. 분명히 각자라고 명시를 했는데도 예. 위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예, 그러시죠. 네.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해주세요. 아닙니다. 이 풍자라는 것이 네. 공권력이 정부가 자꾸 어떤 이런 표현에 대해서 자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방향을 향해 가는 것. 대통령께 무슨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입을 틀어막고 이런 어떤 인터넷의 풍자 진짜가 아니고 이것이 어떤 풍자임을 네. 명시적으로 밝히는 가상으로 꾸며본이라는 어떤 제목까지 단 영상물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이게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면 절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맞아요. 예. 저희 세대도 그렇고 MZ 세대도 그렇고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절대 있을 수 독재 자기가-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잖아요. 자기가 가장 나쁜 상황은 자기가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아,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는가. 근데 언론인들도 역시 그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상적이지 않은 걸로 자꾸 지적을 받으면 맞아요. 자기 어떤 개인 게 아니니까 이건 회사니까 회사의 어떤 약간의 부담이 될까봐 굉장히 말을 조심하게 하게 된단 맞아요. 말이에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그런 경우죠. 거죠. 네. 대표적인 것이죠. 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말도 안 된다고 보지만 그게 그런 어떤 규정을 일방적으로 내세워서 그렇게 하라 하면 네. 그걸 또 어기기도 어려운 게 이제 수사가 들어와 버리고 뭐 네. 그런 상황이 벌점을 굉장히 받고, 어떤 네. 적어도 표현의 자유란 문제에 있어서는 퇴행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런 게 제 네. 생각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예.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유경수 여사의 충북 옥천 생가를 방문했고 예. 또 이게 육 여사의 생가를 방문한 게 두 번째라고 합니다. 근데 역대 현직 대통령 중에선 처음이라고 해요. 예. 윤 대통령 요즘 부쩍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된 행보를 늘리는데 이거 어떻게 선거를 앞둔 행보라고 봐야 할까요? 이게 결집이 지지층 결집에 효과가 있는 겁니까? 저는 그거라고 해석하죠. 예, 그거라고 또 어떤 그 행위의 배경이 그거라고 추정을 하고요. 네. 저는 해석을 그렇게 하고. 네. 왜냐하면 대구 경북에서는 아직도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향수나 지지가 여전하니까요. 그리고 선거 앞두고 그쪽 분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 그 대통령의 어떤 행위의 목적이 그것이라는 어떤 추정은 분명히 저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에요. 네. 예, 뭐냐하면 네. 자신을 수사했고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늘 계속해서 자신이 어떤 억울한 수사의 피해자라는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억울한 수사를 한 어떤 분을 활짝 웃으면서 맞이하고 저는 그게 뭘까 하는 전 도저히 잘 오히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보면 여쭤보고 싶어요. 왜?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은 어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직도 영향력이 굉장히 남아있는 향수와 어떤 그런 분들한테 박근혜 대통령과의 사이를 강조해가지고 네. 그분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민심을 다독고 얻어내기 위한 어떤 행위 그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게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는 떠나서요. 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그럴까? 그 수사를 한 주체, 더군다나 억울한 수사, 무리한 수사라고 본인은 주장을 하시는데 네. 그 수사를 한 주체와 그렇게 같이 활짝 웃고 막 어떤 굉장히 오랜 손님을 맞이하듯이 맞이하고 이런 어떤 행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병 주고 약 주고 한 대상이긴 하지만 심지어 사면을 해줬잖아요. 집어넣긴 했지만 네. 사면까지 해줬기 때문에 불편할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거절하기도 쉽지는 않지 않을까. 또다시 집어넣으면 어떡해. 이 사람은 윤 대통령은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죄도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집어넣고 다시 또 빼주고. 아니 이런 존재처럼 느껴질 수도 모르겠습니다. 있잖아요. 사람이 전부 다를 수 있지만 네. 만약에 죄가 없는 사람을 박 대통령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본인은 죄가 없다고. 네. 죄가 없는 사람을 어떤 무리한 수사를 통해서 집어넣었던 사람이 사면을 해준다? 저는 안 친해질 것 같은데요. 오히려 안 친해질 것 본인이 같은데요? 정말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럼요. 친해지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억울한 게 아니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어쨌든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만나는 거는 쉽지 그 해석은 않으니까요. 정말 기상천외한 해석이었어요. 정말 억울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완벽하게 억울하지 않고 본인도 조금은 잘못했다고 느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이 아닐까. 그 해석은 제가 오늘 처음 들어봤습니다. 제 주변에서는요. 네, 예. 하프타임을 통해서 또 신선한 또 정보를 얻어 가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만남이 지지자들도 지지할 수 있을지 저는 솔직히 그게 의문입니다. 예. 제가 너무나 사랑했던 대통령이 있는데 예. 이 사람을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보냈고 예. 사면을 시켜줬지만 총선을 이용하기 위해서 만난다? 예. 이게 지지자들에게 정말 환영받을 수 있는 건가? 그것도 저는 궁금합니다. 지지자들의 여론이 어떤지 한번 나중에 네, 여론조사 정말 한번 궁금해요. 살펴보겠습니다. 네, 끝나가나요? 알겠습니다. 네, 3부에서는 아니요, 국민 아직 예. 네, 한번 설명해 끝나갑니다. 주시죠. 예. 3부에서는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과 인터뷰 준비되어 있고 오늘의 하프타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